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오늘 BTV 뉴스는 길을 주제로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단순한 통로의 의미를 넘어 우리의 일상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과 삶,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역사의 의미를 담아 새 이름을 얻은 길 이야기입니다. 강북구의 4.19 카페거리가 주민투표를 거쳐 4.19로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4.19 민주화 정신을 담으면서도 발음이 쉽고 친근해 상권 이미지와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북악산 자락 아래 카페와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강북구 4.19 카페거리. 최근 이 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4.19로입니다. 도로명 주소 4.19로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바꾼 겁니다. 지난 6월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2차례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 자체가 그냥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겉으로는 숫자를 한글로 바꾼 것 같지만 민주화의 상징 4.19의 정신을 간직한 채 입에 잘 붙는 발음으로 일상 속에서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2026년까지 거리 정비와 간판 개선, 야간 조명 설치 등에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방문객들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꿨다고 상권이 곧바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거리 분위기와 콘텐츠가 함께 변하고 방문객이 머물 이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점포들이 아름답게 개선이 되고 거리가 또 문화의 거리로 또 어우러지면서 또 주민들이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강북구는 지역 고유 브랜드를 입혀 지역 간 상권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꾸준히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강북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스토리와 감성을 담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름을 새로 입은 4.19로 그 이름값에 걸맞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길의 변화를 통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성동구인데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정책들을 통해 낙후된 공장지대가 즐비한 성수동이 K-뷰티, K-패션의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관광객 500만 시대를 맞은 성수동 이야기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성수동의 외국인 관광객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5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성수동에서의 외국인 카드 결제액은 1,315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6.7% 증가한 액수입니다. 소비 품목의 95% 이상이 의류, 화장품 등으로 K-뷰티, 패션 상품입니다. 이는 성동구가 지난 2022년부터 경제의 E와 ESG를 결합한 모델을 만들고 도시를 재설계한 결과입니다. 82개 정량 지표와 47개의 실천 과제가 기반이 됐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게 하고 이 사람들이 찾는 만큼 또 그 사람들을 찾는 기업들이 동네에 오게끔 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지표가 없다면 정성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지표함으로써 이게 단순히 정성적이거나 수사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도시재생 일환인 붉은 벽돌 사업과 언더스탠드 애비뉴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등입니다. 여기에 성수동 일대를 IT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560%까지 완화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지원으로 지난해에만 15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지름길이지만 진흙탕 길로 불편이 따랐던 곳이 있습니다. 이 길이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강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의 한 길목, 양천로 대로변으로 빠르게 향하는 동네 주요 지름길로 통합니다. 위험했던 진퇴양난의 동네 길이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로 비만 와도 진흙탕 길로 변해버리는 탓에 자전거는 물론 장애인 휠체어 다니기도 힘들었던 곳입니다. 불편했던 비포장 흙길 자리가 전동 휠체어도 오가는 무장애 정원길로 180도 바뀐 겁니다. 여기 지름길이라 통행이 편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빠른 길이니까 또 길도 좁고 조성이 잘 돼 있어서 꽃도 있고요. 힐링도 되더라고요. 완만한 경사로로 조성돼 짐 이동 기구가 필요한 어르신들과 자전거 이용객들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파이고 그래서 다니기는 위험했어요, 솔직히. 굴러서 가는 길이었는데 바른 길로 오니까 빠르고. 이렇게 자전거 타다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각색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 40여 종과 이팝나무 등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의 매력도 더해졌습니다. 누구나 걷기 편한 아름다운 보행길, 빠르게 향하는 지름길로 시간을 아낀 만큼 새롭게 변화된 이곳에서 잠깐 멈춰 도심 일상의 여유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서대문구가 300억 원을 들여 만든 공영 주차장이 문을 연 지 2달도 안 돼 하자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장마가 지난 뒤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 건데요. 시장 상인들과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 인근 공원 지하. 지난달 문을 연 공영 주차장입니다. 120년 규모 총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내린 뒤 주차장 벽면과 천장 곳곳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이렇게 곰팡이가 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 바닥엔 물이 고였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불편하고요. 계단도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위에도 천장에 또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현재는 방수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장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잘했으면 저런 일이 왜 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함께 추진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전 점검에도 누수는 막지 못했습니다. 누수도 없고 하면 당연히 좋죠. 저희도 좋고. 지금 비 와서 약간 누수나 이런 거는 계속 원래 통장 보완을 하잖아요. 시공사 역시 하자를 인정한 뒤 방수층을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을 약속했습니다. 지하 쪽에 텍스를 다 교체할 거예요. 교체를 하면서 지금 계단 쪽에 결로가 어떤 배관들이 좀 결로가 많이 생길 그래서 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부실 시공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설계와 시공에서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에서 다시는 우리 구에서는 강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부 구조물 철거 공사도 추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차로 가운데 설치된 낮은 경계석 턱 제거 작업입니다. 핸들 조작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고 초보자나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뤄왔습니다. 이 턱이 있으면 앞범퍼가 낮은 데는 자요. 빨리 돌게 되면 이걸 넘어가면서 여기 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치면 밑에가 달 수가 있거든요.
혈세 300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물이 새고 운전자 불편에 구조물까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과 행정 신뢰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연구부문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례도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스스로 살균 능력을 재생하는 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건데요. 병원이나 공공시설, 생활용품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기 버튼 위에 반짝이는 투명 보호필름. 코로나19 당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에 부착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항바이러스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가 중앙대 남인호, 서울대 한정우 교수팀과 함께 구리 기반의 광촉매를 활용한 고성능 항바이러스 고분자 소재를 개발한 겁니다. 연구팀은 구리 산화물의 화학적 상태와 원자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원자 수준에서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한 구리 산화물 광촉매를 개발해 태양광이나 실내 조명 같은 가시 광선만으로도 스스로 항바이러스 성능을 재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구리 필름은 공기 중의 수분과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항바이러스 기능성을 잃게 됩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 실내광이 포함된 가시광선을 이용해 구리의 활성을 회복시켜 장기적인 항바이러스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광촉매를 실리콘과 폴리프로필렌, 에어필터 등에 적용한 결과 1시간 안에 바이러스 99.9% 이상을 비활성화하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 3주 이상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없었고 인체와 환경 안전성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구리의 어떠한 구조적 특징이 장기간의 바이러스 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 공공시설, 개인보호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지난달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유료 방송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공세 속에 국내 유료 방송이 살아남으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LG 헬로비전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영남권을 뒤덮은 대형 산불. 케이블 TV 지역 방송은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과 주민에 집중했습니다. 풀뿌리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케이블 방송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로 유료 방송 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탓입니다. 최근 들어 유료 방송 사업의 영업이익이 96.3% 급감하는 등 이제는 단순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유료 방송 시장이 이대로 무너진다면 미디어 공공성과 지역성도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대한민국 각 지역의 지역성 실현을 하고 있느냐, 어떤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니면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과도한 책임이 올가미가 됐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쨌든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우리가 허가도 해줘야 됐고 우리가 규제도 강력하게 했어야 합니다만은 이제는 사실 이런 규제들이 현실성이 없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구조적 한계도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굉장히 시장 획정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규제 위주로 되고 누가 공적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정치권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생긴 공백과 미비가 지금 유료 방송 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회 가방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료 방송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료 방송의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재도약 해법을 만들지 못하면 미디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전초전이 될 거란 걱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비디오 몰입을 주제로 한 전시가 막을 올렸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작품을 포함해 VR이나 AI 등을 활용한 작가들의 최첨단 기술 작품도 함께 선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김효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쌓아올린 TV 안에서 모차르트의 연주 영상이 펼쳐집니다.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백남준 작가의 작품 M200입니다. 현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3D 안경으로 보면 입체로 표현되는 화면을 통해 현대 미디어 환경을 비판하는가 하면 이 작업에 쓰인 3D 입체시 기술은 그 자체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미로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드럼을 치면 화면이 움직이는 AI와 확장 현실 기술을 활용한 작품도 있습니다. 증강현실 장치를 통해서 밴드의 음악과 또 밴드의 악보들, 또 악기들을 상호작용하고 기후위기 겸 기술 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작품입니다. 백남준 작가를 포함해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총 5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현실 세계를 재조명한 전시.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기후변화부터 자연과 디지털, 멸종을 비롯한 주제, 모두 10점의 미디어 작품이 이번 전시에 선보입니다.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톡톡 튀는 작품을 감상하는 건 물론 관객이 직접 전시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초월적인 시공간의 경험을 백남준의 사유를 바탕으로 동시대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함께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비디오의 몰입이 무엇인지 감각적인 경험과 함께 백남준의 사유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는 10월 19일까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이후엔 용인시와 협업해 포온아트홀 야외 등지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이 투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길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이름 하나, 새로운 시도 하나가 생활을 바꾸고 지역을 바꿉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분 좋은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이웃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